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스페셜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늘 사연은 요즘 많은 시어머니들이 겪고 계신 고민입니다. 손주 육아 문제예요. 손주는 예쁜데 매일 돌보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며느리가 아이를 저한테만 맡기고 다녀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저한테만 맡기고 다녀요. 5년째입니다. 손주가 7살이에요. 남자아이인데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제 첫 손주거든요. 처음 안았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 낳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도 대가 이어지는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산후조리 도와줬어요.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기 돌봐주고 며느리가 편하게 쉴 수 있게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잘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손주랑 같이 있는 게 즐거웠거든요. 하루 몇 시간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녁 7시, 8시에 데려가요. 거의 12시간이에요. 손주도 어리고 귀엽고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2년, 3년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오늘의 스페셜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저한테만 맡기고 다녀요. 5년째입니다. 손주가 7살이에요. 남자아이인데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제 첫 손주거든요. 처음 안았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 낳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도 대가 이어지는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산후조리 도와줬어요.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아기 돌봐주고 며느리가 편하게 쉴 수 있게요. 며느리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잘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육아휴직 1년 끝나고 복직했어요.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보내려니까 너무 어리고. 제가 일 끝나고 데려갈게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손주랑 같이 있는 게 즐거웠거든요. 하루 몇 시간이면 되는 거고. 근데 몇 시간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아침 8시에 애를 데려와요. 그리고 저녁 7시, 8시에 데려가요. 거의 12시간이에요. 주말에도 와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친구 만나야 해서요. 오늘 미용실 가야 해서요. 오늘 쇼핑 가야 해서요. 이유는 매번 달라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손주는 제가 봐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손주도 어리고 귀엽고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2년, 3년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60 넘으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손주가 3살, 4살 되니까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떼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요. 손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다 보면 온몸이 쑤셔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했죠. 아가 미안한데 오늘은 애를 못 봐줄 것 같아. 엄마가 병원 가야 해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제가 빠지면 안 돼요. 병원은 내일 가시면 안 돼요. 병원을 내일 가래요. 제가 아픈데. 결국 제가 참고 손주 봤어요. 병원은 다음 날 갔고요.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가,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매일 애 보기가 좀 힘들어. 어린이집 보내면 어떨까? 며느리가 어머니, 어린이집은 아직 이르고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용돈이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손주는 7살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이집 안 보내요. 어머니가 봐주시는데 굳이 어린이집을 왜 보내요?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제일 좋죠. 제가 봐주는 게 좋다고요? 제 의견은 안 물어보고요. 제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어요. 친구들이 영수가 우리 여행 가자, 우리 등산 가자 해도 다 거절해요. 손주 봐야 하니까요. 남편은 매일 골프 치러 다녀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손주 봐주는 건 다 제 몫이에요. 한 번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손주 좀 봐줘. 나 혼자 너무 힘들어. 남편이 나는 애 키우는 거 잘 모르니까 당신이 하는 게 나아. 나는 나가 있을게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매일 동생 손주 보는 거 힘들어. 어린이집 좀 보내라. 아들이 엄마,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봐주시면 우리도 안심이고. 조금만 더 부탁해요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벌써 5년이에요. 요즘은 손주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와요. 예전엔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또 와?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제 자신이 싫어요. 손주한테 미안하고. 어제는 정말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아가, 이제 정말 못 봐주겠어.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집 보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이집비가 부담이에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니면 저희는 어떡해요? 형편이 어렵다고요? 며느리는 맨날 명품 가방 사고 백화점 가고 미용실 가던데요. 근데 또 마음이 약해져요. 며느리가 우니까. 아들이 난처해 하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도리인가요?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너는 그래도 복 받은 거야. 우리는 손주도 못 보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손주 키우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진행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한테 단호하게 말해야 해요? 아니면 제가 계속 참아야 해요? 도와주세요. 박영숙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손주 육아요. 영숙님, 일단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헌신적이셨어요. 5년이요. 5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손주를 돌보셨어요. 이건 육아가 아니라 풀타임 직장이에요. 아니, 직장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며느리분, 솔직히 좀 과해요. 물론 일하는 엄마가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5년 동안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주말에도 맡기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내일 가시면 안 돼요. 이건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분, 남편분. 두 분도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힘들다는데 조금만 더 당신이 하는 게 나아. 이게 뭐예요? 영숙님, 지금이라도 선을 그으셔야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건강이 망가져요. 첫째, 명확한 기한을 정하세요. 다음 달부터는 손주를 못 봐줍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시든지 베이비시터를 구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가 울어도 아들이 난처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둘째, 아들과 남편을 설득하세요. 나도 이제 쉬고 싶어. 젊었을 때 너희 키우느라 고생했어. 이제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남편한테도 당신도 손주 할아버지예요. 골프 칠 시간 있으면 손주 좀 봐요. 단호하게 말하세요. 셋째, 며느리의 형편을 확인하세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핑계인 건지 확인하세요. 명품 가방 살 돈 있으면 어린이집비 낼 수 있어요. 어린이집비가 부담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저렴해요. 방법은 있어요. 안 찾는 거예요. 넷째, 육아 지원금을 요구하세요. 당신이 5년 동안 풀타임으로 손주를 돌봤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베이비시터 고용하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넘게 들어요. 5년이면 1억이 넘어요. 당신이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용돈도 제대로 못 받으셨죠? 육아 지원금을 요구하세요. 당연한 권리예요. 다섯째, 본인의 삶을 되찾으세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먼저 잡으세요.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며느리가 그날은 안 되는데 하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날 약속이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하세요. 당신 인생이 손주 육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숙님, 손주가 예쁜 건 맞아요. 근데 손주는 며느리와 아들의 책임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는 건 도움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며느리가 서운해하고 아들이 난처해해도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당신이 쓰러지면 손주도 못 봐요. 지금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는 더 이상 매일 손주를 볼 수 없다. 일주일에 2-3일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세요. 영숙님,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 내려놓을 권리가 있어요. 당신의 노후를 즐기세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손주 육아 정말 많은 할머니들의 고민이죠. 예쁘긴 한데 매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며느리, 아들 세대 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도움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낳은 아이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해요. 할머니들께서도 안 된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들의 노후가 더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손주 육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세요? 내일도 또 다른 고민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건강하시고 본인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